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네, 유사한 상속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계속돼 왔죠. 특히 평소 가족을 버리거나 학대해놓고 숨진 뒤에 유산을 받아가는 이른바 폐륜 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경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유류분 제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유언으로 뭔가 기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속인 중에 한 명에게 다 몰아서 재산을 줬을 때 네.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뭔가 불공정하다. 일부 부분은 그래도 내가 받을 부분에 대한 그 일부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마련된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이게 벌써 47년 전에 만들어진 거더군요. 이게 애초에 이런 걸 법으로 정해둔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일부는 위헌이고 또 일부는 헌법 불합치란 판정을 내렸는데, 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라고 결정한 건가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아예 위헌, 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위헌이 된 부분은 형제 자매가 유류분 비율을 본인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의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예. 형제 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네. 된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은 유류분을 아무런 제한 없이 마치 이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뭔가 학대라든지 아니면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네. 이건 입법적인 공백이자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역시 위헌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갑자기 이제 효력 상실하게 되면은 일반에 이제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법조항은 살려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류분 상실 관련해서 이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법의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라라는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네, 일단 유류분 제도가 생긴 것 자체가 예전에, 근데 47년 전에는 이제 장남한테 다 몰아주는 그런 상속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한테 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일단 형제 자매에 대한 것은 이제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해외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형제 자매가 어떠한 나의 유류분,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어떠한 부분들 재산 부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해외 입법례가 굉장히 좀 드물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와 달리 네. 대가족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남남으로 떨어져 지내고 사실상 이제 재산 형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도라든지 네.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가족이 사망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것은 사실상 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제 취지로 볼 수 자,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독신인데 자손도 없고 오로지 남아있는 가족이라고는 형제 자매밖에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속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의 경우에는 내가 유언을 통해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줬을 때 네. 나머지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언 없이 그냥 사망했을 때에는 네. 이 법정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재산이 6억 원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것을 나 기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공익재단에 다 기부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사망한 경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돌아가신 분이 나의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 전혀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각자 1억 원씩은 반드시 줘야만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동생이라든지 여동생에게 유류분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동생이라든지 여동생,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결정 이후에 이제 바로 즉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요. 네. 따라서 이 결정 이후에는 남동생이라든지 여동생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상속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더군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그럼 인정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재가 보기에도 이 유류분 제도 자체가 그래도 우리 가족 간에 어쨌든 굉장히 중심적인 그 연대의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부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한 존재의 의미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 자체는 인정하지만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계 존비 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어떠한 재산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하지만 현재 이제 가족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 형제자매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른바 폐륜 가족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도 내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경우가 폐륜 가족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헌재에서 언급한 것은 장기간 방임을 하거나 유기를 하거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다라든지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경우 네. 이런 폐륜적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입법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 것이고요. 참고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민법에서도 상속이 일어나지만 상속이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을 내가 사망케 했는데 그런 이후에 사실 상속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사망을 시킨 경우, 살해를 한 경우나 아니면 이 속여서 뭔가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상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럼 지금 거죠.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도 준용해서 유류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실제로 이 아들이 사망하자 무려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하면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2년 전 거제 해상에서 300톤이 넘는 대형 선박 대양호 127호가 폭풍 후에 침몰했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던 고 김종환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56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진 김 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 2억 3천여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천만 원 등 모두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인이 2살이던 시절 사라져 그간 아무 연락 없던 친모가 보험금을 갖겠다며 나타났습니다. 민법에 상속 규정을 내세워 친모인 자신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 없이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부모라고 해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네, 자, 고 김종환 씨의 누나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인데, 뭐, 보험금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래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이런 떠난 지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이런 분들한테 상속을 해주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는 내년 2025년 말까지는 이러한 부분의 입법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 유류분 상실 사유, 그러니까 내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상속 그 결격 사유도 같이 함께 아마 개정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 이상 그걸 넘어서서 그냥 이 사람과 아예 단절된 관계였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산에 대해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그렇죠. 기본 원칙을 아마 반영된 그런 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폐륜 가족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이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망 전에 재산의 일부를 이제 자식 한 명한테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는 여럿인데, 특별히 뭐 나한테 효도를 잘했다거나, 뭐, 이뻐서 준다거나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또 오히려 미리 증여를 한 자녀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고치게 됐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인을 부양하거나 아니면 재산 형성에 기여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일부 증여를 받았다면 네. 이것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민법상에는 이제 유류분 말고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정말 이제 열심히 부양을 했다라든지 내 병원비를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모신 그런 경우라면 그것이 기여분으로 인정이 돼서 상속에서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는 이것이 유류분의 예외로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이 사람이 기여를 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기여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유류분에 산입을 한다면 즉 유류분의 예외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기여분을 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네. 이 부분은 예외로 별도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효도 잘해서 받은 건 받은 거니까 나머지 또 똑같이 나눠라 이런 얘기군요.